나는 대한민국 육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강한 육군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나는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사명이자 명예임을 잊지 않겠다. 국가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육군이 되겠다. 옆에는 함께하는 전우가 있고 등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등집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께 몇 번을 거리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이거 뭐야? 이게 나가냐? 당신들 아들이 모두 당신들 아들이 모두 가겠어. 당신당이 더 나빠. 당신들이 사람이냐? 인간이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을 위해 작전을 이들이 뭐야? 이들이 바보수야! 박대리님 옆에 분들은 전우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전우 박정훈 대령이 현 시각부로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현장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66명 공기 청원과 100만 해병 전우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힘찬 목소리로 가장 악기 있는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 팔강모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병원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물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찰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히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건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통합선거의 명부 그거를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죠.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서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시를 했고 팀장입니다. 팀장 이름이 누굽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적인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대응 선포를 한 것을 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끝내려고 한 것을 국회의원이 의원들 끝내라. 그렇죠. 그 문을 깬 것도 실제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민간인들과 계속 접촉이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 소화기로 분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날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단의 단원들도 제가 시계가 뭐 여러 명이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하나의 군인들이 거꾸로 이제 당한 모습인데 시계가 몇 명이나 부서졌어요? 그 당시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이제 우리 국민들 한 명씩 밖으로 밀면서 정문을 봉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개인이 휴대해야 되는 장비와 이제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미는 것도 이제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이제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네.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뭐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과 분실 19점으로 확인했는데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하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707 우리 장병들이 우리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오히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도 없었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쳐도 끌어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번을 쓰고 있어서 따로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전원을 내린 것도 실제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장이 한번 전원 내려봐라 한 것이지 이게 예, 대통령 지시는 아니고 사령관께서 헌재에서 진술하셨듯이 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고 저는 당시 그 지시가 건물 공세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무를 받고 간 요원의 말을 빌리면 그 인원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불 끄는 거 찾아봐라 이 정도 말을 하니까 본인은 단장 의도가 지하 1층 문을 이렇게 닫는데 필요한 조치라 이해하고 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제가 마치 계엄과장에게 회유를 하려고 한 것처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제가 계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설명 요구서가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됐고 그렇게 되자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서 언론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엄과장을 회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공수 여단장님은 좀 전에 오전에 0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보다 그 전에 일공수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계대되는 국회의사당으로 1계대되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퇴장시켜라는 지시를 받았죠? 최초에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몇 시인가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죠? 포함폰을 받았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21시 40분경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국회에 출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00시 20분에 의원회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김병규 의원님 인터뷰에서도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 정족수를 못 채우게 그러냐 했더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지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의결 정족수 관련 사항은 없었다고 말을 하다가 2월 4일날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전사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 중간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1여단장 진술에 의하면 이미 계엄이 신포되고 난 직후에 의원을 끌어내렸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직전에도 이미 했어요. 특전사령관은. 근데 그거를 그 뒤에 숨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날인 12월 10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차량에는 VTC 화상 시스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707 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한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자, 1여단장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의 지휘사항을 집동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각전사령관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비아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죠. 네, 그 차량 화상회의가 나오는 그 스피커가 있는 차량은 6번에 없습니다. 6번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각전사령관 같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 번 진술이 반복되고 변하고 오염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지시였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장군식 돼가지고 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동의하십니까?